자, 이렇게 어렵게 법원 통과가 됐습니다만 정작 당사자들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강하게 반발해서 실제 법이 적용되는 현장에선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노사 모두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입법 목적대로 산업 현장에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우선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에서 빠진 걸 가장 문제 삼고 있는데, 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 산재가 줄어들 거란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우선 적용돼야 하겠죠. 그렇죠. 2019년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 전체 사망자 2,020명 중 약 25%가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왜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까? 문제는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 산업 규모에서 가장 영세한 취약층이라는 점이죠.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이들에게까지 책임을 강화하는 건 지나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제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를 위하자는 영세 상공인들의 사정이 딱하고 그걸 다 고려하니까 법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군요. 네. 자, 그러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면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처벌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새로운 법 적용까지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을 다듬는 노력은 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법들하고 중복이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중복 수사를 수사 인력에 낭비가 또 생기는 거고요. 자, 이렇게 5인 미만의 사업장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산재 사고를 현실적으로 다 막는 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기업인을 형사처벌까지 하면 어떻게 기업을 하냐는 거죠. 연좌제도 아니고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형사 책임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거고. 자, 물론 양쪽이 다 불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법으로 인해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면 좀 더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겠죠.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그 여파는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닥칠 수 있을까요? 사용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산재가 줄면은 그럼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겠죠. 무조건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면 오히려 이게 일자리가 많이 축소되는.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입법 취지가 이상적으로 나타난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논란을 보면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